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9월 6일 수요일 미증시 한번 같이 보고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증시는 다우산업과 S&P 500은 하락세로 좀 마감이 되었고,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하락하는 추세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하락이면서 좀 보합선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크게 눈에 띄는 건 없는데 테슬라가 좀 상승폭이 크게 나온 거 말고는 무난무난하게 약간 하락하는 추세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9월 6일 수요일 주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물가 추석 앞두고 들썩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국제 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오른 데다가 폭염과 폭우로 농산물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3%대에 재진입했습니다. 특히 농산물 물가가 1년 전보다 5.4%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3.3%로 7월과 같았다고 하고, 외식, 여행 등 개인 서비스 물가도 4.3%로 작년 2월 이후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이뤘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고준위 방패장 한국만 첫발 못댔다. 5년 뒤 원전 멈출판. 전세계 원전 가동 상위 10개국 가운데 사실상 한국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인 방패장 건설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는 원전 내에 사용 후 핵 연료를 임시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빠르면 5년 뒤부터 저장 시설이 꽉 차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일부 원전 가동이 멈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입지 조사를 다 완성을 했다거나 부지 선정을 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 절차가 합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거는 사용 후 핵연료 등 방사능 농도가 높은 폐기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원전에서 사용된 작업복이나 신발 이런 것들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하고, 직접적인 핵연료 같은 것들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SK 넥실리스 해외 배터리사의 2조 동박 공급. SKC의 2차 전지용 동박 생산 자회사인 SK 넥실리스가 해외 배터리 회사에 10년간 2조 원 규모의 동박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게 이 회사 매출의 2배가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 배터리 회사는 일본의 인비전 ASC라는 기업인데, 이 회사는 일본의 닛산 자동차 등이 설립한 배터리 제조사고, 2018년에 중국 인비전 그룹이 인수를 해서 닛산과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주 고객사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누리호탄 한국 첫 레이더 위성 완벽 작동. 지난 5월 달에 발사된 누리호에서 주 탑재 위성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주 탑재제인 합성 개구 레이더 SAR로 세계 여러 곳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SAR은 전파를 지상으로 발사한 뒤 반사대에 돌아오는 전파 신호를 받아서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고, 처음 국산화한 우주용 SAR을 이용해서 지구를 촬영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삼성 이 정도일 줄은. 인도 뉴델리 공항 갔다가 깜짝. 인도 청년들 사이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이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이런 스마트폰을 뉴델리 도심에서 약 22km 떨어진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이다 R&D 센터의 비중이 그 삼성전자 전체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 중에 인도 내에 있는 5개의 R&D 센터가 참여하는 비중이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 R&D 센터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런 배경에는 세계 0.04%의 수재만 입학하는 인도 공과대 등 IT 인력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삼성전자 인도법인에 근무하는 R&D 인력이 10,000명으로 생산직인 8,000명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인도 스마트폰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생산 거점 역할도 인도가 하고 있는데, 노이다 공장에서 최대 연 1억 2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매년 3억 대 가량의 스마트폰을 출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도에서 전체 물량의 30% 이상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일본 돈으로 확충하는 인도 인프라. 전체 ODA의 절반 넘어. 2026년에 인도의 첫 고속철도 노선이 완성이 되는데, 이 고속철도가 예산 중에 81%를 일본 정부가 차관 형태로 지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인프라 구축에 사실상 일본 공적 개발 원조 ODA가 돈을 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15에서 19년에 인도에 지원한 ODA 규모가 일본이 세계 국가 중 1위라고 하고, 이 기간에 인도가 받아들인 ODA가 57.7%를 일본이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인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인프라 투자에 이 ODA를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전체 85%를 경제 인프라에 몰아넣으면서 인도 경제와 밀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일 중 3국 협력 다시 궤도에 올려야.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인도 뉴델리에서
미넨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 중국 3국 간 협력을 다시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면서 한국은 3국 간 협의체 의장국으로서 한일 중 3국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비구이 위완 하루 남기고 300억 원 이자 상환. 비구이 위완이 이자를 일단 상환하면서 파산 위험을 넘겼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현대모비스 올 유럽 수주 2배 고성능 전기차 시스템 개발 중. 현대모비스가 독일 미넨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3에서 유럽 시장 공략 계획을 소개를 했는데 2030년까지 유럽에서 연평균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미 올해 목표한 유럽 지역 수주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나서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차 압도적 1위, 일본 50년 텃밭 갈아엎는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아이오닉 5를 현지 생산하고 하면서 전기차 선두 업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5년 걸리던 실험도 15분 만에 AI 개발 신약 임상 나선다.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차세대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는 시대가 다가왔는데 요즘 경기 침체가 되면서 제약사들의 연구개발비 부담도 커진 가운데 이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비용도 절감하고 개발 일정도 단축하고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AI 신약 개발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2년에서 2027년까지 5년간 6.5배로 커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연평균으로는 45.7%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I 신약 개발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비용 절감인데 기존 신약 개발 과정이 최소 15년이 수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 발굴하는데 5년, 전임상 1년 반, 임상시험 6년 뭐 이런 식으로 길게 걸리는데 이 AI 신약을 개발을 하면 전임상 진입 전까지 활용이 되고 이 AI 알고리즘이 수백만 편 이상의 논문을 학습해서 5년 이상 걸리는 물질 발굴 단계를 수개월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AI 신약 개발사 창업주는 박사과정 5년간 진행한 모든 실험을 AI가 15분마다 수행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11곳의 AI 신약 개발사가 AI로 도출한 후보 물질로 임상에 들어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파로스아이 바이오가 AI 신약 개발사 중 유일하게 임상에 나선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PHI-101이라는 게 재발성,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 후보 물질이라고 하고 현재 다국적 임상 1B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 보로노이도 지난 6월에 임상 1상 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9월 6일 수요일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경제적인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